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딱 요 사이에 있는 느낌인 게 이제 경계성 성격인 거죠. 자기와 타인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래서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이런 의미에서도 또 경계성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내가 투사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격 기능의 요소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자기, 또 한쪽은 관계. 이런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일 때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게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있고 그 부분을 좀 이제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기준 창을 띄워놓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식의 관련성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왜 이게 생기냐인데 대부분의 정신질환도 그렇고요. 성격 장애도 그렇고요.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하지만 추세는 있어요. 예전에는 양육, 환경,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 방치되거나 유기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가 되거나 성적으로 학대가 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생긴다. 쉽게 말하면 부모 양육 때문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추세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잘 자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타고난 기질, 그 기질에 의해서 양육이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더 점점 많이 밝혀지고 또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개개인별로 접근할 때는 뭐가 더 많냐 이걸 따질 수가 없고 그런 퍼센티지에 몰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양육 환경이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그래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발달하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뭔가 애착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부모 탓이냐 이게 또 애매해요. 왜냐면은 부모의 양육 태도도 영향이 많지만 아이의 기질도 또 영향을 미쳐요. 참 아쉽게도 예민한 기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기질의 경우에는 똑같은 양육을 해도 부모와 상호작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부모도 빨리 지치고 그래서 더 안정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방치하는 식으로 또는 더 간섭하는 식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되기가 쉽고 또 지나친 경우에는 충동적인 양육 행동을 또 하기도 쉽고 물론 부모의 그런 부분들은 잘못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인이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한 돌 정도 지날 때까지는 그냥 엄마 또는 아빠 부모랑 아주 초반에는 한 몸인 줄 알고요. 이제 어떤 탐색이라고 하죠.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어디를 가거나 뭘 경험해보는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걸어 다닐 무렵부터 보통 한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분리개별화 시기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모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모험만 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와요. 궁금해서 가는데 뭔가 불안해. 그러면은 안전감을 가지려고 다시 부모에게 와요. 이 시기를 제대로 겪어야지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할 때 부모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안전감을 느끼면서 계속 세상으로 도전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고 그게 점점 확장되는 게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또 잘 발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분리개별화 시기 그 영유아 때 떨어지는 것까지는 보통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 부모가 돌아오는 그 느낌을 잘 안 받아주는 느낌을 자꾸 경험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또 반대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주는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내가 불안정함을 느낄 때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죠, 성인은. 하지만 그 이미지, 그 느낌적인 느낌은 필요해요. 뭔가 안전한 느낌, 내 편이 있는 느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느낌. 그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당연히 거절받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데미지가 차이가 생기고 데미지가 있어도 회복하는 능력에 또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게 자꾸 악순환하는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경계성 성격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단순히 그냥 그러는 건 아니고 부모 역시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가 경계성 성격 특성인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고 불안정하니까 아이도 불안정해지고 부모가 너무 의존적이어도 자녀가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거를 굉장히 꺼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막고
그러면 아이는 내가 뭔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게 부모는 싫어하고 그러면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잃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발달을 못하고 그래서 경계성 성격 진단 기준에는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의존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분리개별화 시기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모험을 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요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양육자가 안 보여도 어딘가는 있고 안전한 느낌을 이미지로 가질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분리불안도 잘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 적응하기도 힘든 거고 그게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경계성 성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2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화 평가절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제 분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전적으로 좋은 사람, 전적으로 나쁜 사람, 좀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게 부모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 대인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대상 항상성이 없으면.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자꾸 분리합니다. 그래서 왜 경계성이냐, 성격 특성이나 성격 장애가 경계성,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용어를 쓰냐 이거에 대한 것도 뭐 처음에 시작점은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을 일컫는 용어를 뭘로 할까 할 때 특히나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두 축이 있거든요. 정신증과 신경증. 정신증은 소위 입원할 정도로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지는 망상도 있고 감정도 굉장히 격해서 흔히 입원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조현병, 그다음에 양극성장애 1형 이런 분들의 특징들을 가지는 게 정신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증은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불안과 관련된 예민함과 관련된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어느 정도 크게 움직이진 않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딱 요 사이에 있는 느낌인 게 이제 경계성 성격인 거죠. 자기와 타인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래서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이런 의미에서도 또 경계성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제가 뭐 예전 강의에서도 사람이 성장하면서 성인 되고 나서 자아가 분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그게 돼야지만 더 잘 살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화가 안 되고 자아가 뭔가 경계가 모호하고 이런 자아감이 불안정한 느낌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은 확 흔들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내적으로 막 힘들 수 있지만 그게 관계 측면에서도 행동적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여기 진단 기준에는 잘 안 나오지만 대인관계에서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방어기제로 표현을 하면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투사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을 남한테 투사해서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는 누가 미울 때 그 사람이 나 미워해 이런 식으로 거꾸로 투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는 투사인데 투사적 동일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상대방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미묘하게 어떤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유도하게 돼서 내가 투사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왜냐면은 나는 별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에 대해서 자꾸 불쾌한 감정을 투사하고 근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탓하고 그러면 난 핑계댈 게 없고 뭔가 압도되는 느낌 관계에서 조종되는 느낌 그래서 관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싸우게 되고 파탄이 나고 하지만 그렇게 멀어지는 느낌은 또 못 견뎌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고 정말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자해를 하고 근데 그게 또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또 약간 고슴도치처럼 가까워도 불안, 멀어도 불안 이제 이게 관계에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투사적 동일시는 정말 신기하게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 치료자와 환자 상담가와 내담가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전이라고 하죠. 전이와 역전이. 전이는 환자가 느끼는 거, 역전이는 치료를 하는 치료자가 느끼는 거. 물론 숙련된 사람일수록 그런 빈도나 정도가 줄고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자의 그릇이 쉽게 말하면 그릇이라는 게 많이 넓어야 되고 아무리 넓어도 그런 역전이도 일어나고 투사적 동일시도 일어나고 아까는 댓글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열강 하는 동안 댓글이 좀 있네요.
호연님께서 눈빛 하나만으로도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제 기분을 눈치채고 맞춰주려 해도 그 눈빛이 계속 생각나서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본인이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원인적인 측면에서 기질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뇌는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감정에 또는 생각의 패턴에, 행동의 패턴에. 그래서 딱 이게 되게 많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섬세한 그런 상대방의 뭔가 눈빛을 보고 간파하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왜곡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계성 성격인 분들은. 그래서 눈빛이 그런 눈빛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시각 정보를 뇌에서 해석하는 그 부분이 왜곡이 좀 돼서 그 눈빛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눈빛이고 나를 비난하는 눈빛이고 나를 떠나려는 버리려는 눈빛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치료자한테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분석치료, 상담치료는 원래 무표정한 그 중립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지만 경계성 성격인 분들은 그 눈빛을 못 견뎌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왜곡되게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죠. 진희재님이 아까 투사적 동일시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마가 역시나가 된 그 느낌이 진짜 힘들죠. 네. 근데 그게 한 번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는 그 느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더 확신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기류를 내가 보내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유도한 대로 그런 행동,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비난하는 거고 이런 식의 복잡한 거를 생각 못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부정적인 자기의 느낌적인 느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과한 것 같아, 내가 조금 심한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다가 아닐 거야 라는 느낌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설마가 역시나 된 느낌이 힘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감정이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거라면 괜찮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나쁜 거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간 위안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강화돼요. 이런 예언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될 때까지 계속 조종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제가 목이 살짝 쉬고 있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사연을 이제 다루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불안감이 생겼고 상사에게 투사돼요. 엄마의 비일관적인 양육 방식과 독립심보다 모든 걸 대신해주는 방식 때문에 홀로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렬해질 때 이거를 내 안에서 해소하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분출시켜버리는 거, 행동으로. 충동적이고 격렬한 자해나 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되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